쉰여덟의 나이에 시동생과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체온을 느끼며 말이죠. 저는 오수연입니다. 쉰여덟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저 죽은 자의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사는 저로서는 서울에서의 결혼 준비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엄마, 서울에서 식 올리는 거 괜찮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배려하고 있었지만 저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다면 딸도 이렇게 엄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동생 재민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형수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라는 게 참 신기하죠. 목소리가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는데 재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거든요. 미주 결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고맙긴 한데 서울에서 준비하려니 막막해서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차피 저 혼자 사는 넓은 집입니다. 결혼 준비하시려면 서울에 계셔야죠.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마운 제안이었는데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서방님. 어떻게 그런 신세를 져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형수님 혼자서 어떻게 다 하세요? 저도 형님께 받은 게 많은데 이런 때 도와드리지 않으면 언제 도와드리겠어요. 재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5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어도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언제나 무력해졌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내내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시동생 집에서 지내는 게 적절한 걸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의 고급 빌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현관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남편과 제가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은 넓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한편에는 건축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위스키 향과 함께 짙은 외로움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형수님, 여기가 손님 방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재민이 보여준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지만 낯선 남자의 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도 계속 어색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뭐든 괜찮아요. 평소에 드시던 대로 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시켰어 먹죠. 형수님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재민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재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딸의 결혼 준비 이야기 등 무난한 주제들이었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남편이 생각났어요. 재민의 말투나 표정에서 남편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형님 많이 그리우시죠? 재민이 불쑥 물었습니다. 매일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도 그래요. 형님이 계셨다면 지금쯤 손자 얼굴도 보셨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아했을까. 딸의 결혼을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남편이었을 텐데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낯선 공간에서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온 저에게 남자가 있는 집이라는 건 너무나 어색한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그 남자가 시동생이라는 것도 묘하게 부담스러웠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문을 잠가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이런 고민조차 5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몸은 녹초가 됐는데 마음은 계속 뒤척였어요. 낯선 집, 낯선 소리들, 그리고 복도 너머로 들리는 재민의 움직임까지도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군요.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면 내일 딸과 함께 웨딩샵에 가는 일정에 지장이 있을 텐데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간신히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어렴풋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누군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코끝을 스친 향이 남편의 것과 달랐어요. 남편은 항상 은은한 비누 향이 났는데 이 향은 더 서늘하면서도 강렬한 남성의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오래 그리워했던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이런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죠. 꿈이야. 그이가 꿈에 찾아온 거야. 반쯤 잠에 취한 상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와서 저를 안아주러 온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웠던 품을 찾아 몸을 돌려 단단한 가슴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이런 온기를 갈망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지내면서도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일 밤 이런 온기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던 거죠. 상대방도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 품이 얼마나 간절하고 따뜻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재미는 그날 밤 클라이언트와의 힘든 미팅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매일 밤 텅 빈 침실에서 잠드는 게 지긋지긋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총각 시절 쓰던 손님방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거기서 부드러운 온기를 만난 거죠. 술과 외로움에 취한 재민도 저처럼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두 외로운 사람이 만난 거였습니다. 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채로 말이죠. 그 순간의 온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다정한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도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곧 그 따뜻한 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말 없이 조용히,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하게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한 꿈이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꿈 말이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었나 봐요. 몸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품에 누군가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연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시동생 재민이 제 침대에서,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젯밤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 그 간절한 손길, 모든 것이 재민의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꿈이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재민도 바로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벌거벗은 몸을 황급히 이불로 감추고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시동생과 형수가 한 침대에서 잠을 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둘 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를 보니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웨딩드레스 고르러 왔는데 어떤 게 더 예뻐요? 사진 보낼게요. 딸의 해맑은 목소리가 현실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딸의 순수함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응, 그래. 엄마가 봐줄게.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 깨서 그래. 사진 빨리 보내봐. 다행히 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요. 저는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라고 하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맞아요. 실수였어요.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재민도 동조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실수라고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동생과 형수가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는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버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어색했어요. 아침을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도 모든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죠.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민과 저는 서로를 피하듯 지냈지만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재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서방님이 아니었죠. 아침에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 저녁에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늦은 밤까지 거실에서 일하는 재민의 모습이 자꾸 시선을 끌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 셔츠 소매를 걷었을 때 드러나는 단단한 팔뚝, 그리고 문득문득 그의 눈에 스치는 깊은 고독까지도 말이에요. 한 번도 재민을 남자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남편의 동생, 가족의 일원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재민의 모든 움직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모습, 전화 통화하는 모습, 심지어 신문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며칠 동안은 서로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어색함 속에서도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식사하셨어요? 네,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제가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들이 전부였지만 그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재민의 전처 혜경이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짐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민아, 있어? 현관문을 대충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기 집인 양 행동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죠. 저와 마주친 혜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형수님이셨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딸 결혼 준비차 잠시 머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벌써 이 집 안주인 노릇 하시는 건가요? 혜경의 말에는 명백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잠깐 신세를 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긴 형님 돌아가시고 외로우셨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정확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재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재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미리 연락도 없이. 내 짐 가지러 온 건데 뭐가 문제야? 짐은 이미 다 정리해서 보내줬잖아.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잖아.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혜경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형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몰랐네요. 재민이가 말 안 해줬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하죠.
형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럼 더 조심히 들어왔을 텐데 말이에요. 혜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분명 의도가 있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때 재민이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분이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재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경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를 감싸는 재민의 모습에서 죽은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혜경에 대한 묘한 승리감까지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갖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혜경이 나가면서도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죠. 혜경이 나간 후 재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불쾌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재민을 향한 제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재민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그냥 형수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혜경이 다녀간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서로 별 말이 없었어요. 어색함이 절정에 달했달까요? 어색함을 견디다 못한 재민이 먼저 와인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잔 하시겠어요? 술은 잘 못해요. 저도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좀 답답해서요. 재민의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늘 혜경이 와서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만 마셔볼게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혜경이와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결혼 초기부터였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혜경이는 계속 더 큰 것만 바랐거든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재민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거든요. 또 뭘 요구할지, 또 뭘 불만스러워할지 몰라서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게.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재민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어떠세요? 형님 잃고 나서 많이 힘드셨죠? 처음 1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었거든요. 그이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외롭다는 감정조차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요즘은 다시 그 외로움이 느껴져요. 딸마저 결혼해서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알코올과 솔직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경계심을 허물어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네. 형수님은 아직 젊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아니에요. 형수님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재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코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형수님, 재민이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민 씨, 처음으로 서방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 순간 재민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짙은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형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오수현을 향한 것이었죠. 재민이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거든요. 안 돼요. 입으로는 거부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재민이 저에게 입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와인 향이 섞인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거칠고 절박해졌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일시에 되살아났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삼키려는 듯한 키스였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재민이 저를 안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감정과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5년 동안 닫혀있던 여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재민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어루만졌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재민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전부예요. 재민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체온이 5년간의 외로움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재민의 품에서 제가 몰랐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형수님,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느끼기만 해요. 재민의 말에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죄책감도, 걱정도, 모든 걸 잊고 오직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땀과 숨소리로 뒤범벅이 된 채 서로를 안고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상처 입은 영혼들의 교감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안의 여성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딸의 결혼식까지 남은 일주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아니, 신혼부부보다 더 간절하고 애틋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재민이 내려준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깨어나는 아침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형수님 일어나셨어요? 커피 타놨어요. 고마워요. 제가 아침 차릴게요. 아니에요. 형수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저녁이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평범한 부부처럼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재민의 일 얘기, 딸의 결혼 준비 얘기,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클라이언트가 또 설계 변경하자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집에 오면 형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예전에는 집에 와도 혼자라 더 우울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이건 어때요? 저건 좀 비싸네요. 하며 대화하는 것조차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도 봤어요. 집에서 DVD로 옛날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팝콘도 먹고 재민의 어깨에 기대어 앉기도 했죠. 형수님도 젊었을 때 이런 로맨스 좋아하셨어요? 글쎄요. 그때는 현실이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아쉽네요. 그때 이런 여유를 누리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밤이면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이 새로웠어요. 재민은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챘고 저는 재민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형수님과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또 올 줄 몰랐어요. 계속 이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꿈꿔봐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남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저는 재민을 통해 잊고 있던 생기를 되찾았어요.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게 됐고, 옷을 고를 때도 재민이 좋아할 만한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정말 예뻐요. 그 옷 잘 어울려요.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가장 아름다우세요. 정말로요. 재민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배 나이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는 제가 신기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는 것조차 피했던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재민이 바라보는 눈빛에서 제가 아직 한 명의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재민 역시 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혼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냉소적이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자주 웃게 됐어요. 형수님이 계시니까 집이 정말 집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거든요. 제게도 이곳이 진짜 집 같아요. 혼자 살던 그 집보다 훨씬 따뜻해요.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별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수님, 결혼식이 끝나면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기 싫어요. 저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잖아요.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곧 사라질 신기루라는 걸 알기에 더더욱 간절해졌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매 순간이 아까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꿈 같았거든요. 제7장 마지막 하루. 결혼식 전날 지방에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아늑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어머, 수연이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 친척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완벽한 형수와 시동생을 연기해야 했거든요. 재민과 저는 수많은 눈들 속에서 서로를 외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치는 눈빛 하나, 무심코 닿는 손길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민이도 이제 재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혼자 지내기엔 아직 젊잖아. 친척들의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민의 재혼 얘기를 들으니 묘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재민이 대답할 때 저를 슬쩍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웃고 떠드는 동안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재민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좀 힘들어 보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민이 제 손을 짧게 움켜쥐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스킨십이 오히려 더 큰 애틋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일이면 쉿. 누가 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재민의 뒷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재민이 뒷모습 좀 봐. 죽은 형님이랑 아주 판박이야, 판박이.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어요. 재민과 저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우리 위로 드리워졌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뒷모습만 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다른 친척분도 거들며 말했어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잔인한 말들이었죠. 그날 밤 모든 친척들이 잠든 후 재민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왔습니다. 형수님, 들어와요. 마지막 밤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내일 결혼식이 끝나면 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고 우리의 관계도 끝나야 했거든요. 형수님, 저 말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형수님. 이렇게 만들어서. 무엇이 미안해요. 저야말로 시동생인 당신을 사랑해요. 재민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지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마음속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사랑을 나눴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밤이었어요. 딸의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완벽해야 했거든요.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 딸이 가장 예뻐. 딸을 보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아팠어요. 딸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재민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지만 복잡한 감정이 함께했습니다.
형수님이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람 있으시겠어요. 재민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이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요. 재민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인지 재민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무사히 마쳤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재민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플랫폼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차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네. 이거 받아주세요. 재민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뭐예요? 딸 축의금이에요. 그리고 형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스케치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재민 씨, 이건 제가 형수님을 위해 설계한 집이에요. 언젠가 이런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재민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느껴졌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형수님. 정말 행복하셔야 해요. 재민 씨도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도 이렇게 담담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재민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여자로서 뜨겁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앞으로의 힘든 날들을 버티게 해줄 작은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금지된 것이었지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은 멍한 상태였어요. 재민과 함께했던 그 일주일이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가끔 재민이 그린 전원주택 그림을 꺼내 봅니다. 언젠가 정말 그런 곳에서 조용히 살게 될 날이 올까요? 그때도 이 따뜻했던 기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민을 만나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일주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가끔 재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저와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궁금증들은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삶으로 돌아갔고 다시 만날 이유도 기회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일주일의 기억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히 큰 선물이었거든요. 58배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재민과의 기억 덕분에
제 안에 있는 여자로서의 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도 이제 좀 여유 생기셨을 텐데,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가져보세요. 요즘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던데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민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몇 달 후, 저는 정말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예 수업에 등록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오늘 화분에 심은 꽃들이 참 예쁘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재민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제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가끔 꽃을 기르면서 재민이 생각나요. 그가 그려준 전원주택에도 이런 예쁜 정원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정말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민이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58배 제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잊지 않게 됐거든요. 그 일주일은 분명 금지된 시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재민과의 기억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오직 저만의 아름다운 비밀로 말이에요. 때로는 그 기억이 너무 아프기도 해요. 다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제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기억.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도 가끔 재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혹시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고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그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까요. 재민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일주일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금지된 사랑, 불가능한 관계,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이 비록 지속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진실했다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준 변화와 성장에 감사하세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저처럼 말이에요. 재민과의 일주일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깨워준 것,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58이 아니라 그냥 수연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죠. 재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형님의 여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만큼은 오직 오수연이라는 한 명의 여자였으니까요. 그 기억이 제게는 평생의 보물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저만의 아름다운 비밀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재민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사랑이 찾아온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해야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